안녕하십니까. 남해와 남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창일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쓰시면서도 이제 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가분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많이 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인 뭐 용어나 이제 뭐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걸 쓰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신 용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을 하게 된 걸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해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유기질 비료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기질 비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기질 비료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제 정책들도 바뀌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비료법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기질 비료 이제 원재료의 혼합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질 비료 이제 작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유기질 비료 작용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제 농가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무기질 비료하고 퇴비하고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기질 비료 시비 방법,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 소개, 그리고 이제 유기질 비료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란 무엇인가? 이제 유기질 비료가 어떤 걸까요? 라고 이제 농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다들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제 말로 풀려고 하면 잘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유기질이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 있을 유자인데, 그래서 유기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기물이 있는 비료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학문적인 거죠. 이제 비료 공정 규격에서 부산물 비료의 퇴비 등과 같이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질소, 인산, 가리 등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내용만 읽어보면 뭐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 형태, 첫 번째. 두 번째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 이겁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부산물 비료에서 차이점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이제 자연에서 오는 원재료를 그대로 포장을 하고 본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질소인산가리 성분 보증은 이제 NPK 합이 7%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용 가능 원료입니다. 이제 동물성하고 식물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원료입니다, 이게. 동물성으로는 이제 어분, 골분, 개분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는 체종 유박, 미각 유박 등의 이제 유박류가 있어요. 유박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름을 짜고 난 뭐 남은 부산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식물성은 이제 자주 사용하시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음식, 부산물, 건조, 분말. 이제 이게 때문에 제가 이제 원료에서 한번 꼭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19년 전에는 이제 음식물, 부산물을 이제 사용을 하지를 않았고, 쓰면 안 됐었죠. 왜냐면 염분도 높고 음식물, 부산물이라는 게 결국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데,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좀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19년 이후에는 이제 음식물, 부산물에 자원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하다 보니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치를 달성을 하면 음식물 부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19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음식물 부산물로 만든 제품들을 이제 뭐 보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음식물 부산물을 만들었을 때 이 최소한 기준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달성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기질비료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전국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영세. 근데 과연 이 영세한 업체에서 이 기준치를 다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물음표가 든다고 생각하시는 농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 원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세 번째 걸로 만들어진 진짜 좋은 비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를 해달라,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유기질 비료를 왜 써야 하나? 첫 번째로는 이제 무기질 비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이제 그 미생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질 비료는 이제 비료법상 구분입니다. 비료법상 구분 보면 이제 비료는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비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무기질 비료, 그리고 이제 부산물 비료에 부속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속 유기질 비료는 이제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공정규격상 이제 지금 이 공정규격이 12년 7월 3일부로 해서 개정이 되면서 유기질 비료가 여기로 부산물 비료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12년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 보통 비료에 여기에 유기질 비료가 있었어요. 유기질 비료. 그리고 그냥 부산물 비료, 퇴비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이제 유기질 비료를 넣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야겠죠. 일단 유기질 비료가 뭐라 그랬죠? 안에 유기물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 유기질 비료 뿌린다는 것은 땅에 유기물을 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기물이 투입이 됐어요. 유기물이 뭐라 그랬죠? 미생물, 먹이라 그랬죠. 먹이가 들어갔으니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미생물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 미생물이 늘어나가지고 들어왔던 미생물 먹이, 유기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해한다고 하죠. 분해를 해서 이거를 무기 영양분이나 영양소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K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무기 영양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있기는 한데, 유기질 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하고 3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기질 비료를 왜 뿌린다고 그랬죠?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토양이 미생물이 증가가 되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토양이 개량이 되고 떼알 구조가 되고 미생물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질 비료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제 토양에서 비옥한 토양은 어떤 게 비옥한 토양이라고 할까요? 알아보니까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것. 같은 땅인데 같은 비료를 넣는데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안 좋아요. 품질이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 좋고, 그거를 왜 그런가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잘 된 데는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근데 유기물 함량이 높기 위해서는 뭘 써야겠어요? 유기질 비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를 쓰게 되면 이 토양이 입단화가 됩니다. 입단화. 이제 미생물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제 토양 입단화가 이제 촉진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입단화는 다른 말로는 떼알 구조라고 해요. 떼알 구조. 그래서 입단화, 떼알 구조. 이거를 뭐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땅이에요. 땅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어 버리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면 작물을 심었어요. 이렇게 작물을 심으면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도 이 토양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 버리면 이 뿌리가 뻗어 나가질 못합니다. 토양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유기질을 뿌려가지고 토양을 이제 떼알 구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단화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떼알 구조처럼 됐다. 그래서 여기에 작물을 심게 되면 이 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틈이 넓죠. 이 사이사이 토양 사이사이가 엄청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막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 쉽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모든 작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뿌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떼알 구조, 토양 개량, 이 효과를 위해서 유기질을 많이 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뿌리 발달이 되고, 이제 입단화에 의한 공굴령 형성으로 뿌리에 충분한 산소 공급도 되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사이사이로 배수도 잘 되고 많은 좋은 효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들 있죠. 이 공간들을 뭐 수치적인 걸로 표현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유기물들이 활력 조건 좋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 효과를 딱 한 가지로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그냥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토양을 입단화해서 뿌리 발달하고 배수 잘 되게 만들고, 유기질 비료 가장 큰 효과는 그거예요. 그 이제 다음으로는 작물별 시비 방법인데, 이제 살포 시기, 이제 수도작하고 밭작물, 과수인데, 뭐 이제 이양 정식 뭐 이렇게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들어갈 때, 작물 자랄 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시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날짜입니다. 날짜. 여기는 일단 15일이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15일에서 20일 전에 해야 돼요. 왜 전에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죠? 미생물이 분해를 한다고, 유기물이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가스가 생겨요. 가스. 이 가스가 생기게 되면 이양이나 정식했을 때 막 들어간 어린 모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스 피해를. 그래서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유기질 비료는 땅에 들어가서 부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여유 기간을 주자는 거죠. 뭐 심하게는 뭐 30일까지도 보시는 농가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5일에서 21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살포 방법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12지 주의사항은 아까 말했죠. 12량 조절, 유해가스 주의. 이제 12량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양질의 유기질 비료는 질소 함량이 많다. 아까 NPK 여기서 7%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농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비료 포장대 보면 3-3-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어요. 유기질 비료가.
그러면 질소가 3, 인산이 3, 가리가 1, 칼리가 1. 그래서 7이라는 게 합이 7이죠. 근데 어떤 유기질비로 보면 막 30이 넘어가는 막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셨을 때는 이제 좀 과다 시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무기질비료 이제 12량 같은 거 이제 최소 하셔가지고 좀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린 식물 상처 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유기간 15일에서 20일,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남해화학 제품 설명인데, 이제 왕중왕 로얄 이제 혼합 유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질 플러스 식물질, 그래서 아주까리 유박, 제중 유박, 미강 다 식물질들이죠. 그래서 가스 피해 있으니까 10일에서 20일 전에 10일에 해주시고, 이제 특징 및 효과는 이제 이것들을 다 잘 혼합해가지고 장점들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소개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제품은 일단 남해화학 제품은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회사 해가지고 OEM 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OEM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회사들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들의 만의 특장점들을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는 거니까요. 대신 저희 제품이 뭐 타사들보다 뭐 저는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농가분들은 뭐 남해 다니니까 남해 제품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유기질 비료보다 저희가 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료 검증. 남해화학은 아시겠지만 농협 자회사예요. 농협 자회사. 그래서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엄격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는 원료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료를 가져다가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검증을 하지 않아요. 어떤 제품이나 좋은 제품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A, B, C, D라는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 본사 직원이 이미 현장 판매된 것들을 수거를 해요. 현장 구매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겨요.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맡겨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남해화학 제품에 대해서 원료 검증,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중왕골 혼합 유기질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주까리, 체조유박, 미박, 식물, 골분, 동물 합쳐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에서 20일 전, 특징 효과도 이제 비슷하고요. 혼합 유박하고. 이렇게 이제 제품 설명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질비료 신청 방법인데, 유기질비료 이제 공급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동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농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막 기농하셨거나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양식으로 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23년도 겁니다. 23년도 신청서예요. 그래서 이 막 체크하는 게 많이 있는데, 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읍면동마다 다 틀리기도 하고,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적으시면 되니까 이제 꼭 적어야 될 것들, 이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비료 종류, 업체, 상품명. 예를 들어서 혼합 유기질하고 남해화학 쓰고 왕중왕 골드, 이렇게 되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랑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시 유기농업자재 이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어요. 유기농업자재 관련해서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근데 이 조회하는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남해학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유튜브를 통했든 뭐 다른 걸 통해서 공부하셔서 자기가 나 이 제품은 진짜 믿고 쓸 수 있고 뭐가 어떤 제품인지 확실하게 알아, 그런 제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누구 소개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한번 써보지 이런 제품들,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요, 어떤 제품인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이 공시 유기농업 자재 조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만 하시면 거기에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기농업 자재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표명에다가 이제 타업 체크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남해화학 제품이죠. 왕중왕 골드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누르면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이렇게 공시 현황이 뜹니다. 이 공시 번호가 뜨고 상표명이 뜨고, 이제 사업자는 이제 뭐 저희 회사 OEM 업체긴 한데 개인정보는 아니고 그냥 좀 민감할 것 같아서 일단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하시고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시는 제품들은 없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 유효기간은 제가 알고 한 3년으로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이 첫 번째 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이 파란색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시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가 뜨고 상표명, 이게 중요하죠. 주성분, 이게 뭔가.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음식물,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한 번쯤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커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나오고 심지어 주소까지 나오고 제주도 어디서 했고 가격, 연락처, 심지어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나오고 주의사항 가입,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다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은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시고 쓰시기로 했으면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한 번쯤 조회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